안녕하세요. 적폐로부터 정의 사회 연구가 문경주입니다. 또한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회원 한 분이 호주에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김하중 선생이 상당히 지식도 풍부하고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엊그제 올린 그 유튜브 화면에 댓글을 다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포에서 최고로 좋은 호텔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쓰였어요. 근데 그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목포에요, 한 400실이 넘는 그런 호텔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호텔도 아니고 그저 방 한 40개 정도 있는 조그만 장에 불과한데, 저한테 이제 그런 기대를 하셔서 제가 아주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청년들이 용감해가지고 왕건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고려를 세우는데 맹장들로 사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괜히 전라도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전라도를 띄우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어저께도 좀 얘기했지만 신라에 17개 관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라도는 최하위 17 관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벼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일본 놈들이 농사지어놓으면 계속 와가지고 뺏어가잖아요. 노략질해 가잖아요. 수탈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곡식만 뺏어가면 뭐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놈들이 와서 젊은 여자들, 젊은 사람들의 각시 무슨 처녀 가리지 않고 그 여자들 다 납치하죠. 젊은 사람들 납치하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그 노예로 팔잖아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라남도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륙에서 농사 짓는 분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다 똑같고, 이 바닷가에서 바다를 무대로 살아가는 이 친구들은 용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면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질 못해. 외놈들한테 죽거나 다 외놈들이 납치해다 노예로 팔아먹었죠.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좀 과장하면 일당백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멀리서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빠른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도망와가지고 어디 산 어디 깊숙이 숨어가지고 살아남거나, 아니면 똘똘 뭉쳐가지고 숫자가 많지 않을 땐 외적들하고 사생 결단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용감한 사람들이죠. 용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장보고 장군 어제 말씀드렸는데, 장보고 장군 시대가 난잡했냐면, 그 신라에 서랍을 그쪽만 지키고 이런 변방은 그냥 다 외놈들한테 내준 거예요. 그냥 이 변방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신라의 그 김균정인가요? 이 사람 왕이 그 당시에 신라 왕들이 뭐 1년, 2년 넣다 뭐 4시가 왕을 죽이고 지가 왕 된 경우도 있고, 뭐 그 희광왕인가? 뭐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난잡했어. 근데 그때 장보고가 염장이라고는 자기 부하한테 군사 5천을 주고 가가지고 신라에 가가지고 왕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항상 우리나라 역사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웃어. 저 사람들은 무조건 다 역사 거짓말이란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장보고가 신라에 그 왕을 아련해가지고 저한테 군사 1만 명을 주시오 하니까 그 신라에서 군사 1만 명을 줬대. 그런데 그 후로 한 3년 후에 신라 왕을 가르치는데 장보고 부하가 5천 명이 가가지고 신라를 들러엎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장보고한테 군사 1만 명을 줄 수 있는 형편입니까? 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자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장보고 5천 명한테 신라 수도를 지키는 그 소위 어영청 군대들이 몰살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보고한테 군사 1만 명을 주겠냐고. 그리고 장보고 장군이 신라에서 주는 정예군을 가지고 해상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신라 한복판에서 패하고 몰입에 지나지 않는 그 군사답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주면 장보고가 그 사람 뭐 일 시키면 그 꼴에 저희가 중앙군이라고 장보고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옛날에 기계가 있습니까? 전부 이거 노져서 다니는 거잖아. 노져서 다니는데 그 배를 그 육신놈들이 와가지고 타면 이 파도에 막 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배전에 엎드려서 눈만 이렇게 뜨고 있을 텐데 그놈들이 외적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장보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장보고보다 더 훌륭한 장군은 없어요. 이 양반은 신라에서 만약에 정예군을 1,000명이고 1만 명이고 준다고 다 노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보고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1만 명에 대한 모병권을 주세요. 모병권을 주면 제가 그 섬지방 바닷가 여기 사는 사람들을 모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신라의 바다를 완벽하게 지켜서 그 아라비아 상인 외놈들 여진 뭐 말갈 이런 놈들 해양 무역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거기서 요즘 말로 관세죠. 띄어가지고 저희 군사들을 먹여 살리고 남는 돈은 신라 왕실에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덕왕이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 알았어. 네가 해봐. 수다니까 해봐. 흥덕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장보고 네가 인마 아무리 당나라에서 무영군 중소장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이 자식아 돈 없이 신라에 여기 와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다를 지켜? 우리 신라의 정예군도 못 지키는데? 그렇게 해보려면 해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 장군은 그렇게 해서 흥덕대왕의 계략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바닷가에서 노져가지고 미역도 따고 소라도 따고 고기도 잡고 이런 젊은 청년들을 가가지고 우리 신라의 국력이 지금 약해가지고 이 바다를 사실상 외적들 그 해적들한테 다 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자. 그래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장보고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청년들이 딱 보니까 장보고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요즘 뭐 윤석열이 저런 사람, 이재명 이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이 양반한테는 우리 목숨을 내줘도 잘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장보고 휘하에 들어간 게 불과 한 10년인가? 뭐 그동안에 얼마를 군사를 모집했냐면 무조건 10만 명은 넘었어. 그 1만 명 모병권을 얻은 사람이 그 10만 명을 넘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장보고가 죽고 나서 어저께 제가 동영상에 청해진 유민 1만 명이 김제 벽골제, 옛날에 김제군이 벽골제군이었거든. 벽골군의 저수지 준설공사를 하는데 거기 왔다, 유민이 왔다 그래가지고 비석이 큰 거 세운 거 여러분 보셨죠? 누구고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거기 가봐요.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청해진 유민 10만 명 벽골군 2주 기념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서 있어. 근데 거짓말이고 거짓말. 10만 명이 온 건 맞는데 유민이 아니야. 그거는 염장이라는 놈이 꼭 와가지고 장보고를 암살하고 그 군사를 흡수해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장보고 부하들이 안 듣지. 한 번도 없는 놈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 말 잘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 그 사람이 정직하고 믿을 수 없으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면 신뢰도가 뭐 30% 그렇게 나오잖아요. 염장이 신라로부터 무슨 내락을 받았냐면 신라가 겁내는 거야. 왜냐면 장보고가 뭐 10만 명 이상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 장보고의 밑에 있는 정예군 5천 명을 보내서 신라 왕실을
들러풀 정도로 세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겁내죠. 경계하죠. 그러니까 염장한테 암살 지령을 하면서 너는 가서 그 군사를 확 줄여라. 줄여가지고 네가 먹고 살 만큼만 한 1만 명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그 염장이 이제 얘기했겠죠. 이걸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1만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놈들이 아주 기군 안 하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이놈들을 어떻게 말살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삼한 이래 계곡 이래 제천의 의림저수지, 벽골군의 벽골제 저수지, 이 두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벽골제 저수지는 매년 한 3, 4년마다 그 육지에 숱한 토사들이 떠밀려 와가지고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기로 전하려가지고 흙을 파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만 명을 일로 보내가지고 그 하상에 흙을 파내는 강 노동을 하면서 잘 말 안 듣는 놈은 목을 베도 좋다. 뭐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뭐 신라에서 먼저 그걸 제안했는지 염장이 제안했는지는 몰라. 내가 왜냐면 그때 바빠가지고 거기 안 가봤어.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때 그 사람들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하여튼 10만 명이 그걸로 간 건 분명해. 그러면 염장은 군사 하나도 안 가지고 10만 명을 모조리 다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장이 지가 부릴 수 있는 그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이 배신하는 놈들이 있어요. 염장이 새로운 지도자로 왔으니까 염장한테 잘 보여야 내가 출세해. 그래가지고 난 염장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놈 놔두고 나는 우리 존경하는 장보고 장군을 해친 저놈을 내가 우리 두령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용감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 안 들으니까 자출해가지고 10만 명을 벽골제로 저수지 순서로 보내는데 이 사람들을 청해진 유민 10만 명이 왔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 쓰는 놈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 그 청해진 유민들이 10만 명을 때려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 쪽팔리는지 사실대로 안 쓰고 고지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김제군에 가봐. 가면 그 구석에 현숙이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청해진 유민 10만 명 2주 기념비 딱 이렇게 서 있어. 이게 어떻게 그 청해진 유민이 그때 어디서 10만 명이 와요?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해진에 10만 명이 있었겠어요? 장보고 부하들이 그 10만 명이 20만 명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장보고가 한 군데다 군사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동해 그 김순식 상단, 이게 상단이거든? 그게 장보고의 연맹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정부식이야. 그 동해에서는 강릉에 있는 김순식이가 동해를 딱 잡고 있고 여기 대표적인 게 순천의 마로산성의 박영규 이 사람이 잡고 있고 그 앞에 도는 능창 장군 수달이라고도 하고 능창이라고도 하죠. 이 장군이 잡고 있고 이 영산강 포구 안에는 조그만 규모이긴 하지만 오부돈이 장설은 그 장보고 부하잖아요. 부하인데 이 사람 이제 그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거기서 상단을 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장보고 부하들이 연맹체가 그냥 다 있고 황해도의 왕룡,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그 황해도 일대에 살아요. 거기가 굉장히 큰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개성 인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몽골 쪽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단이에요. 그런 데로 그 10만 명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라에서 가까운 데가 있으면 다 신라에서 체포당해서 다 죽어. 그 벽골제에서 죽이려고 온 걸 뭐 놔두겠어요? 거기서 탈영한 놈이라서 다 죽이지. 그러니까 옛 장보고의 부하이면서 은근히 반신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황해도의 왕룡사단 그리고 여기 앞에도의 능청사단 여기
오다련 사단, 박영규 사단, 뭐 저 동해 김순식 사단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양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내륙이도 엄청 많아요. 그 장보고 연계된 사람들이. 해양 세력은 아니지만 이게 뭐 해양에서 뭐 하는 것을 육지하고도 연결이 돼야 뭐 물건을 이쪽으로 수송을 하고 배분을 하고 뭐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지에 있는데도 광주에 지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라의 반기를 가지는 사람이, 그리고 저 누구야 경기도에 가면 유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충청북도에 가면 유공달이 있죠. 그리고 또 광주는 지원이지만 경기도 죽산은 기원이야. 원출이 기자 뭐 기원이라는 사람이고, 원주에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신라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뭐 전라도에 하면 누구 뭐 예를 들어서 김대중 계열의 누구 무슨 저 경상도는 김영삼 계열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 분포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은근히 이제 그 신라의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백제 견훤이요. 경상북도 상주 사람 아니요. 상주 그 금능구 뭐 동굴에서 태어났다고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라의 정예군이야. 신라 정예군으로서 무슨 밀명을 받냐면, 너는 이 남서해안 일대에 가서 장보고의 잔당들을 제압해가지고 그놈들이 혹시 다시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해적을 다 제압해가지고 신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그 견훤이가 여기 와가지고 부임을 해보니까 군사 몇 명 잘해야 뭐 한 몇 명인지 내가 그때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한 2, 3천 명 가져왔을 거예요. 제압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바다에서 날고 기는 이 사람들을 지가 뭔 수를 제압해. 해안경비 사령관이지. 술만 먹고 이제 어디 삥땅이나 치러 다니고 이런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 마로산성의 박영규가 형님 눈 감아주고 그거 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그냥 거기서 신라에서 나오는 녹봉이나 타 드시고 그냥 계세요 하면서 뇌물을 자꾸 주니까 그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뇌물이나 받아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뭐 싸우다 목숨 내놓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장군 아무나 합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배포도 있어야 되고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견훤이 그런 애국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뇌물 받아 처먹고 그냥 거기서 흥청망청하고 놀다가 나중에 그 박영규 딸을 갖다가 지가 또 첩으로 삼았어요. 꼴에. 박영규는 나이가 저보다 더 어린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얽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박영규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 신라를 위해서 다 써가는 신라를 위해서 충성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지원을 할 테니까 형님이 그 대권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사람은 큰 소리지만 내가 무슨 세력이 있나? 아니 내가요, 광주에 사는 지원이가 이게 나하고 그 상거래 관계로 굉장히 친합니다. 이 바다에서 뭐 물건 나오면 육지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주 지원이한테는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하고 내가 이렇게 협정해가지고 형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후백제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이 그 잡아요. 그러니까 견훤이가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자네가 나를 도와주고 지원이가 도와준다면 못할 것도 없지 뭐. 이래가지고 반기를 들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신라를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골치 아프니까 이제 좀 딱딱한 얘기를 또 할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엊그제 얘기했던 식으로 왕건이 여기를 치고 와가지고 이 전라도의 용감한 이 청년들을 흡수했다고 그랬죠. 수달도의 능창. 그 수달 세력이 수많은 섬에 다 숨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부이면서 병사한테 무지하게 강하죠. 이 사람들은 일당 뭐 100을 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 세력을 왕건이 그냥 주셨잖아요. 그 왕건은 고도의 두뇌 회전을 통해서 능창을 잡아가지고 손 하나 안 대고 궁예한테 보냈는데, 궁예는 그 왕건의 속뜻 때문이고, 이거 왕건하고가 그 능창에 목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째로 보냈으니까 역시 왕건하는 믿을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능창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건방지게
신라를 들어 흘러갖고 뭐 나라를 일으켜 얘 이래 건방진 자식 이지라고 침 뱉고 막 지랄 난리했다 했잖아. 그 옛날에는 자기하고 정적을 잡으면 침 뱉는 게 최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그래서 그 모욕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능창을 죽였는데 왕건은 이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형님이 그 능창 같은 훌륭한 장수를 말이야 해외에서 그 세력으로 삼았으면 우리가 쉽게 대권을 신라를 제압하고 대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아까운 장군 죽었다고 이제 군소리 시기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능창의 부하들한테 보내니까 부하들이 야 역시 왕건은 장군을 알아보는구나 능창. 그러나 지금 능창 장군은 누가 죽였든지 죽어서 이 세상에 없으니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은 왕건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건으로 가서 일으키자 해가지고 이 호남 청년들이 결국은 왕건을 따라서 결국은 이 고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코리아를 건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목포는 별 볼 일 없고 뒤에 그 앞에도가 이제 말하자면 이 기지야. 이 목포는 여기 뱃사람들 배나 손질하고 뭐 이러는 시시한데고. 이 목포가 왜 목포라고 그랬어요? 나무포라고 그랬잖아. 나무포. 이 나무포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면 지금은 어군 탐지기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바닷속에 돌아다니는 고기를 텔레비로 다 보관했어요. 선장이. 그래가지고 저 고기들이 해류를 타고 어디서 어떻게 갈 건지까지 알아. 그러면 여기서 몇 마일 지점에 왔다 무슨 그물을 펴라 하면 그냥 거기서 피면 그냥 거기 오는 고기를 그냥 고스란히 잡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몰라. 그리고 태풍이 불지 안 불지도 몰라. 그러니까 배를 이거 타고 말이야. 응? 바다에 나가서 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뭐 한 열흘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무를 그 당시엔 떼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그 당시엔 바싹 말른 장적을 싣고 가는 거야, 배에서.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어군을 잘 못 탐지해가지고 고기를 잘 못 잡으면 잡을 때까지, 만선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잖아. 근데 그 밥에 먹여야 되잖아. 남태평양하고 바로 연결되는 바다 아니야? 그래서 고기 잡다가 장작 쌀 떨어지면 이 목포로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목포 사람들은 이 근처에 옛날에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장작을 해가지고 쫙 그게 바싹 말려서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비 오면 뭐 섬까지로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장작은 평당 얼마야? 뭐 한 평에 얼마, 뭐 쌀 얼마 이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작을 여기다 파는데 이 장작을 파는 나무포야, 이거. 나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곡식도 팔고 고추장도 팔고 뭐 다 팔지. 이렇게 고기하고 바꾸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무포인데 전라남도에 무슨 역사 해설가? 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 하더라? 여기가 옛날에 목화가 많아가지고 목포라고. 이 바닷가에 목화가 많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 무슨 밭이 있습니까? 여기 전부 섬에 이게 목포 이런 데 산이고 이 산 속에 저기 뭐야 집 몇 개, 어부들 몇 개 있고 여기가 무슨 목화가 있어요? 여기 농사쳐요? 이런 머리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또 가리켜요. 저 역사 해설가 이거를 막 했더니 이제 먹물들이 문제라니까. 무슨 대학 나오고 어디 나와가지고 그놈들이 얘기했겠지. 뭐 여기 목화가 많아서 아마 목포라고 했을 것이다. 문경주한테 와서 물어보지. 그러면 내가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고 나무를 공급하는데 나무포기 때문에 목포라고 했다. 여러분 그 나무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영어도 좀 섞어서 얘기를 해야죠. 한국말만 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영어가요. 우리 조상들이 영어를 썼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배를 이렇게 우리 어부들이 놓아줬는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이야 뒤여 어이야 뒤여 이래가지고 놓아줬는데 이 노가 뭐냐면 OAW인가? 우리는 노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는 오라고. 오어를 이 노를 어이야 뒤여 하는 거는 어기 영차 이거는 뭐냐면 어는 관사 하나의 노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어는 뭐냐면 노대가 옛날 노가 보면 꼭 기어같이 생겼어요. 자동차 기어 여러분 아시죠? 기어 뭐 넣고 이렇게 지금 자동 기어라도 기어는 다 달렸잖아. 그 기어를 하나의 기어야 그러니까 기여 하나의 기어를 영차 영이 뭐냐면 젊은이야. 젊은이가 차
타는 뭐냐면 옛날 말로 노가다 잡부 뭐 그런 용어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기 영차 이렇게 해가지고 힘써서 노를 젓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기 영차만 하면 되지. 어야 뒤어는 왜요? 뒤어는 뭐냐면 디오가 두 아니야, 두. 두가 사역동사 아니야. 그 두를 두어, 그러니까 두오와 그 노를 오와 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어기 영차 어야 디야 하는 게 이게 전부 영어예요. 이거는 한문으로 번역해도 번역이 안 되고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다 영어로 쓴 거예요. 그리고 배를 여러분 뭐냐면 그 배가 보트인 거 아시죠? 그 우리 배가 이제 보트야. 그 보트하고 배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가 우리는 왜 바다라고 하냐면 이 동양 쪽은 바다가 타이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나가. 근데 이 동양 쪽에는 항상 바닥이 뭐예요, 바닥. 갯바닥이라고 그러지. 바다가 다 물이 나가서. 그 바다가 뭐냐면 영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돔이라고 그래, 바돔. 바돔이 뭐냐면 그 그릇의 밑바닥, 병의 밑바닥. 그것도 바돔이고 똑같이 서양에도 미국도 그 물이 다 나간 상태에서는 바돔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돔이 우리 바다하고 똑같은 말을 번역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썼던 거 맞잖아요. 그리고 시는 SEA가 이제 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왜 시를 바다라고 하냐? 우리는 항상 바닥이 드러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바닥이라고 그러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연세 드신 분들 물이 시푸르게 들어왔다고 시푸르다고. 시는 푸르다 이 말이야. 시가 바다 물 들어오면 푸르잖아. 그러니까 시가 푸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을 썼고 섬을 왜 섬이라고 하냐면 어제도 내가 설명드렸는데 SE에다가 움이란 말이에요. 시움. 그러니까 왜 시움이냐면 옛날에는 이 파충류, 뭐 맹수 이런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하잖아. 가급적이면 물이 있으면 바닥이 드러나고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는 그런 데서 많이 살았어. 이 육지에서 살다 맹수 그런 거 습격받고 그러면 그 24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바다에서는 그 물이 들어오면은 그 옛날에 왕궁에다가 이렇게 파서 바다처럼 가지고 거기다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만큼 반 정도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섬이야. 그래서 그 바다에서 많이 살아서 시움이야, 시움. 그런데 이제 한문이 들어오면서 섬도자를 써가지고 이제 도서라고 그러는데 원래 시움이 우리나라 말이고 그 섬이 이제 그 시움이 나중에 이제 자꾸 외우다 보니까 단축돼 가지고 섬이 돼 버렸다. 시움이 그런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같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여러분 옛날에 나루토 아시죠? 지금은 막 다리를 굉장히 많이 놨잖아. 그래서 지금 나루토가 필요 없는데 옛날엔 전부 나루토가 있어. 그럼 나루토가 어디 말 같습니까? 어디 말 같아요? 하여튼 우리 토속말은 아닌 것 같으죠? 근데 그게 우리말이란 말이야, 나루토가. 나루토가 우리말인데 나루토가 무슨 뜻이냐면 NALOW인가? 그 나로, 그러니까 바닷물이 좁아지는데 좁아지는 데서 나룻배가 건너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좁아지는 데를 나루터라고 그래. 터는 무슨 소리냐? 이 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샘터 무슨 저기 뭐 놀이터 뭐 장터 뭐 그런 그 터를 영어는 터리토리라고 번역이 같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나루터도 분명히 우리말인데 그 영어에서는 지금 나루터라고 하네. 그 애들은 뭐 크로스 리버 뭐 강을 건너가는 크로스 리버 보트 뭐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우리 말이 나루터 같다. 그리고 시내도 우리가 시내는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내를 시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시내는 SEAC에다가 나루터 그 좁아지는 걸 줄여서 시내라고 그런다. 시나로지 그러니까 시나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영어예요. 그 여러분 우리 말 중에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펀펀 논다 그러죠. 이 펀펀이 뭐냐면 그냥 인조이드 하면 그냥 즐기다 뭐 이런 뜻인데 펀은 막 기가 막히게 노는 거 아주 신나게 노는 거죠. 요즘 뭐 와일드 댄싱 하는 사람들 그 퍼니 댄싱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펀펀 논다. 그리고 뭐 편안하다고 그러잖아. 편안하다고 하는 게 뭐요? 펀이하고 또 펀의 아니 아니라 이냐 펀인. 그러니까 편안하게 놀고 있다가 편안한 게 뭡니까? 그 럭키 세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럭키가 뭐냐면 풍류학자에다가 깃뿌리자야. 뭐 풍류를 치고 뭐 기쁘고 그러면 신나잖아. 그 럭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영어가 번역해 간 게 우리의 토속어를 그대로 번역해 간 게 있고 또 한문이 나온 걸 번역해 간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한문 번역해 간 것도 많이 있는데 한문 번역해 간 거 대표적인 게 어떤 건지 알아? 여러분 경찰 보고 뭐라 그래요? 폴리스. 폴리스가 그 경찰이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가 뭐예요? 포졸이잖아. 포졸이 경찰이야. 근데 포졸을 영어로는 폴리스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감옥을 뭐라 하냐면 프리존이라고 그래요. 그 프리존이 뭐냐면 그 한문 번역한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포로 저어야. 포로는 뭐 글자 그대로 한문으로 알잖아. 뭐 잡을 포자에다가 노행 노장 같은 그 거기다가 저어는 집접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저인데 그게 이제 뭐 말이 좀 틀려가지고 걔들은 프리존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국 영어는 미국은 한 400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됐지만 영국은 한 700년 되잖아요. 영국 영어는 뭐냐면 감옥을 갖다 자일이라고 그래. 자일이 뭐예요? 자일이 끈이잖아. 우리말로. 그 끈으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포로자가 나오기 전에 감옥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기 전에 죄를 지면 그럼 곤장 뭐 30대 때려서 묶어가지고 독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 독이 항아리 자자거든. 그 자가. 근데 자는 그대로 영어에서도 독을 자라고 그래요. 우리도 자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청자를 보고 블루자. 푸르다하고 블루 같잖아. 푸르자. 푸른 도가리. 백자는 화이트 자. 흰 백자하고 거의 같잖아. 도가지가 바로 그 옛날에 감옥이야. 사람이 죄를 지면 곤장을 때려서 감옥에다가 2일간 가둬놓은 놈, 3일간 가둬놓은 놈, 죽을 때까지 가둬놓은 놈. 이게 이제 옛날에 한 700년 전에 우리 그 감옥 문화고 이제 그 한 400년 그때 들어와서는 한문이 이제 만용되니까 뭐 프리존, 포로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일상 용어를 해석해 보면 거의 다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영어. 그 아이들이 뭐 children은 뭐 철들기 전에 아이들. 그리고 이제 보이는 그 사나이 보자에다 사나이 탯줄 끊으리. 그러니까 사나이로 난 아이를 어렸을 때 아이를 보이라고 그러고 걸은 계집애를 걸이라고 그러고 분석해 보면 거의 다 영어예요. 우리는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영어를 창시한 민족이고 우리는 일찍이 우리가 이 전라도의 그 용맹한 청년들에 의해서 장보고가 이 해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됐는데 이것을 서양 아이들이 스칸디나비아 저쪽에 영국 얘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해양을 지배해가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찍이 서기 846년 때 장보고가 죽었습니까? 그 장보고에 의해서 해양 지배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터득해가지고 시행하던 것을 신라의 사주를 받은 장보고의 옛 부하 염정에 의해서 장보고가 암살당하고 나니까 그 노하우를 가져간 것이 영국이야.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 그러나 지금 영국이 많이 쇠퇴했죠. 이제는 영국이 미국한테 이제 팍 찌그러졌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인적 자원을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게 키워놨어요.
그런데 지금이 고비야. 여기서 정치를 잘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거지 나라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았어요? 국민이 글이나 배우고 뭐 시나 쓰고 이지라라고 펀펀 놀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잖아. 조선시대 즈음해서. 그렇게 못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거든. 어떻게 해서 발전했냐면 그 후로 무역을 하기 시작해서 발전했어. 근데 무역을 우리가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세계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6.25 전쟁을 만났는데 그 전쟁은 미국의 기획된 작품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15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죽었지만 그 죽은 그 값진 피해 대가로 세계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어. 왜냐하면 반드시 이 나라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 그래서 이 나라 미국이 여기다가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미국이 전쟁을 유도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쳐들어오도록 유도해서 전쟁을 했지만 해서 150만 명이 죽고 아주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후로 30몇 개국의 유엔 회원국에 객출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서부 독일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가져왔고 그게 소위 마샬 정책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샬 정책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정책을 썼고 일본도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이력 부자 나라가 됐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못 지키고 지금처럼 전부 나눠 먹고 국민한테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냥 놀고 먹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장사를 해야 돼. 뭔 장사를 하고 막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외부로 나가서 미국, 일본 얘들한테 우리가 장사해서 이익 남길 수 있습니까? 별로 못 남겨요. 이게 이제 남기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나 가능하지. 그 저임금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익을 파는데 앞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저 후진국들이 막 열심히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제 폭삭 망해야 돼. 그런데 다행히 문경주 같은 사람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우리는 북방으로 나가자. 저 북한적을 겁내지 말고 북한도 우리 동포니까 우리 동포 같이 함께 살면서 등석평이가 뭐라고 했어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어. 북한 쟤들 지금 우리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무기도 개발하고 막 젊은이들은 이제 그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쟤들이 우리 알 쳐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전쟁 일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전쟁을 해서 이길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문화 교류, 관광 교류, 뭐 이걸 가지고 우리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저 북방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남쪽, 이 호남의 끝자락,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나라를 잘 보살필 수 있는 정치가를 선택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영원히 안 망할 수 있는, 부강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우리의 그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고쳐가지고 이제 펀펀 노는 그런 문화를 탈피하고 이제 우리가 머리를 쓰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유도하는 그런 국민이 돼서 우리가 영원한 코리아, 이 호남 황해인들이 개국한 이 코리아를 영원히 우리가 세계 속에 1등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여러분과 내가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다 어떤 일이 있어서 들른 우리 모텔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 각오를 다지는 꿈을 꾸고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대성공하는 민족 국가로 거듭나자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보람찬 국력을 키워갑시다. 감사합니다.